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x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넓이가 되니까 넓이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 여기는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고요? 1이고 k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k가 될 것이고, 얘는 1이고 k고 2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k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라고 하는 값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k는 얼마가 되면 되고 3분의 2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자, k가 3분의 2가 되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갖다 집어넣고,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니까 2분의 1부터 여기서부터 2분의 3까지 여기까지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3분의 2니까 1 곱하기 3분의 2 전체 3분의 2에서 자, 누구를 빼주면 되냐면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요게 2분의 1이고 요게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을 이제 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아마 저 5번만 조금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 거고, 웬만하면 지금 다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함수여야 되나요? 네. 연속된 별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함수여야 된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네. 연속된 별량이라고 해서 꼭 넘어간 사람 너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연속된 별량이라고 해서 꼭 연속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적으로 이제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아예 그 구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정의가 안 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불연속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연속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확률의 합은 1이다. 그 다음 확률은 정적분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48페이지에 정규 분포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혹시 저번에 뒤쪽은 숙제 안 내줬나요? 뒤쪽은 안 내주고 앞에만 냈나? 그래요. 자, 그러면 48페이지에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규 분포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그 분포예요. 사실 이제 통계학을 배우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분포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자료들이 항상 정규 분포만 따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맞아요.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맞지만, 조금 인위적으로 뭔가 선택이 되어 있는 어떤 집단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는 어떤 통계적 모델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푸아송이라는 사람이 만든 푸아송 분포, 무슨 분포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나타내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공부할 거면 수학과 가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규 분포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분포는 그 모델만 조금 달라지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를 자, 보셔야 되는데, 이 정규 분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이나 사회적인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분포라고, 연속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연속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식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식으로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은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까먹었다 이거. 어우.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2 시그마, 야씨 까먹었어. 이건가? 이건가? 마이너스 붙나? 이렇게. 애매하네요. 아니다.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붙네요. 2 시그마 제곱분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선생님이 까먹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이걸 외워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수학자들이 정교하게 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자들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분포가 가장 그냥 무난한 분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많은 분포 중에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성적이 나오잖아요. 평균이 나오고 표준 편차를 옆에 주거든요. 성적표에 보면 평균 나오고 표준 편차 나오지 않나? 그러면 성적하고 표준 편차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 되면 몇 등급 정도 맞겠네. 내가 받은 점수가 그 등수가 나오진 않지만 친구가 좀 잘 본 것 같아서 점수를 물어봤더니 몇 점 정도 맞았대. 그러면 걔가 몇 등급 정도 맞았을까를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있으면 실제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가지고 어떤 그 자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상대적인 위치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정규분포 모델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m의 m보다 1 큰 값하고 m보다 1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나 m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나 값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m 플러스 3을 집어넣으나 m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나 값은 똑같아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러면 저걸 보고 우리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쟤는 대칭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대칭되는 식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m보다, 그죠? x에다 지금 뭘 집어넣은 거냐면 m보다 큰 값을 m보다 1 큰 값, m보다 1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결국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x 플러스 이렇게 할까요? m 플러스 x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f에 m-x를 집어넣은 값이 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누구에 대한 대칭을 이야기할 때 쓰냐면 x든 m에 대한 대칭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을 쓰죠. 3-x랑 3 플러스 x랑 같다. 그러면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식을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식인데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볼 필요는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m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 당연히 평균은 m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평균이 m이 되겠고, 자, 이런 정규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연속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는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정의를 하고, 자, 이 정규분포를 우리는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자. 자, 이항분포에서 썼던 것처럼, 자, 정규분포는, 자,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를 얘기를 할 때, 키의 분포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중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중간보다 크냐, 중간보다 작냐잖아요. 자, 그래서 중간보다 크냐, 중간보다 작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중간을 구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부터 크고 작은 사람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10cm 큰 놈이면 굉장히 큰 놈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뭔가 대처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정규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축의 위치, 즉 m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어디에 평균이 위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평균에 아주 밀집되어 있느냐 아니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평균을 그냥 M이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M에 정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밀집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중앙으로의 밀집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밀집도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뭐냐면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 표준편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헷갈리기 쉬운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똑같이 M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분포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분포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까만색 분포는 파란색 분포보다 훨씬 더 평균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는 이 파란색 분포는 이 까만색 분포보다 조금 예외적인, 평균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의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표준편차 시그마 2라고 한다면 시그마 1이 클까요? 시그마 2가 클까요? 값이. 시그마 1이 클까요? 시그마 2가 값이 클까요? 시그마? 깜짝 욕하는 줄 알았어. 아니, 너 뒤에. 이렇게 시그마 1이 클까요? 2가 클까요? 느낌 좀 이상하지 않아? 자, 그래서 시그마 2가 시그마 1보다 더 크죠.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편차예요. 편차. 편차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났는지를 제곱하고 그것의 평균을 낸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값을 이제 비교해 보기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시그마 2가 시그마 1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자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저 시그마 1을 가지고 있는 까만색 자료가 더 고른 자료일까요? 아니면 파란색 자료가 더 고른 자료일까요? 까만색 자료가 더 고르다라고, 자료가 더 고르다 라고 얘기하나, 아니면 파란색이 더 고르다라고 얘기하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다 고만고만할 때 고르다라고 얘기해요. 다 고만고만할 때. 즉,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까만색 분포는 평균에 아주 몰려있기 때문에 키로 얘기하자면 175가 평균이면 175 되는 애들만 잔뜩 몰려있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딱 세워놓고 보세요. 그럼 키가 어때? 고르게 분포가 되겠죠? 근데 이 파란색 분포는 190 되는 애도 있고 150 되는 애도 있는 거야. 190 되는 애랑 150 되는 애랑 175 되는 애랑 쫙 놓고 세워보면 키가 고릅니까? 안 고르죠?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르다라는 표현을 사실 수능에서 쓰지 않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더 고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르다라는 표현은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시그마 1을 가지고 있는 분포죠. 자, 보다 더 고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평하기 때문에 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운데 몰려 있을수록 고르다라는 표현을 쓸 거다라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양에 따른 어떤 그 시그마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M은 당연히 그 평균의 차이에 의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시그마가 동일하면 모양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2차 함수 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x제곱하고 x-1의 제곱은 옮겨졌지만 얘랑 얘는 모양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모양이 똑같은 것처럼 시그마가 같으면 우리는 이 정규분포의 모양은 굉장히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뒤로 가서 5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51페이지에 보시면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규분포 얼마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냐면 10,4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4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단독으로 있을 때는, 자, 얘를 밀집되게 그리든, 퍼지게 그리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10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t-4보다 t 플러스 6이 최대가 되는 t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최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보면 알잖아요. 가운데를 포함하면 포함할수록 얘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t-4하고 t 플러스 6이 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자, 가운데 10을 끼고 t-4와 t 플러스 6이 같은 간격으로 있을 때 이 넓이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얘와 얘의 중점이 누구다? 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t 플러스 2를 2로 나눈 것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t 플러스 1이 얼마니까? 9니까, 10이니까, 5, 맞죠? 네, 10이니까 t는 얼마다? 9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정규분포는 많죠? 네, 정규분포는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의 키의 정규분포를 구해라 그러면 키가 평균이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고, 뭐 저기 유럽, 영국 사람들의 키의 분포를 한번 나타내봐라 그러면 평균이 당연히 다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균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또 다르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하나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좀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키가 170인데 영국 사람이 나의 위치에 해당되는 키는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내가 만약 영국에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는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슬프다 이제. 괜찮아요. 나보다 작은 사람이 저기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평균 키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데. 여기 끝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만족해요. 앞에 7자를 달고 있어서 만족합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거를 따로 다 생각할 수가 없고, 자, 그것에 대한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규분포에서 가장 핵심이 돼야 될 것은 자, 정규분포에서 사실 평균은 주어져 있고요. 시그마가 주어져 있어요. 자, 평균하고 시그마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체 구해야 할 것이 뭐냐? 뭘 구해야 되는 거냐? 라는 물음을 이제 한다면 정규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해야 할 거라고 쓸까요? 구하는 것이라고 쓸까요? 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걔는 무조건 확률이에요. 확률. 자,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키가 자꾸 키에서 그러니까 자, 남자의 몸무게가 70kg가 평균이고 표준표차가 3kg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65부터 75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대략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될 것인가? 이런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100명 중에 몇 명이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 확률을 구하면 사실 인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게 제일 핵심인데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했지만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함수를 봤잖아요. 그 함수를 적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함수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분 이미 되어 있는 어떤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표를 평균 얼마에 뭐 표준편차 얼마에 이렇게 되는 모든 표를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딱 하나로 된 표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규분포를 그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표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그 확률은 무조건 뭐를 통해서 구하냐면 표를 통해서 구합니다. 표. 자, 표를 통해서 구해주는데 그 표를 통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표에 맞는 그
수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표는 항상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표준화를 한 후에 표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표를 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표를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저렇게 표준화된 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 그거를 표준화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확률을 구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규분포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리고 평균을 항상 제로로 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준, 표준화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0이 표준이고요. 표준 편차는 1이 표준이에요. 가장 이제 구하기 쉬운 값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0,1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우리는 무슨 분포라고 얘기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0이고 1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했던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어쩌고저쩌고에 시그마 1 집어넣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도 적분을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구해놓은 표를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왼쪽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만 구하면 왼쪽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기준은 항상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는 요 놈을 Z라고 하죠. Z.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어떠한 변수가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넓이가 바로 뭐니까 확률이니까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확률을 표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P에 0보다는 크고 Z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여기 표에다 만들어 놨는데 그 표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냐면 0.0부터 시작해서 자, 0.0부터 시작해서 자, 이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0부터 시작해서 1, 그다음 0, 그다음에 1, 그다음에 2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 만약에 0.1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0.10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뭐 0.0부터 있겠죠. 0.0, 0.1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값이 2.1이다. 2.1에 해당되는 이 확률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2.10에 해당되는 이 값을 읽으면 이 값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읽는 방법은 표를 보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고 우리는 뭘 한다?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로 좁혀졌죠. 자, 모든 정규분포를 다 0,1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방법만 남았어요. 자, 모든 정규분포를 저렇게만 근사시킬 수 있으면 정확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사시킬 수 있으면 자, 저 근사시킨 걸 가지고 표를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뭘 이용하냐면 변형된 변수의 평균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게 0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Vx가 Vax 플러스 B가 얼마가 될 수 있도록 1의 제곱, 즉 1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꿔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를 어떻게 바꿔야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새로운 변수 얘를 Z로 잡을 건데요. 자, 얘를 Z로 잡을 건데 Z를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하는 요 놈으로 잡아버리면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이 돼버려요. 그래서 0,1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의 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자, 여기는 요 놈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있죠? 이렇게 바꿔주는 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표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확률이다. 확률을 구할 때 뭐를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이제 뒤로 가볼게요. 어우, 시간이 없네요. 자,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죠. 한 문제만 풀고 8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정규분포 n 50,10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y가 2x-1일 때 자, y가 8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좀 변화되어 있으니까 y 대신에 2x-1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즉 2x-1이 8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니까, 자, 요거는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넘기고 나눠주면 x는 얼마다?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자, 우리가 지금 원래 정규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50,10의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50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놈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 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표준화를 시킨다.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50은 당연히 어디로 갈 거냐면 0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45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45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에 해당되는 값이 대체 어느 값인지를 먼저 따지셔야 되는데,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다? 시그마분의 x-m을 하는 거다.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 얼마라고 돼 있나요? 10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x는 45고 평균은 얼마니까? 50이니까 마이너스 0.5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5보다 자, 어떠한 값들? 작은 값들. 요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요 값을 구해봐라 라는 이야기인데, 얘랑 같다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같다라고 보자. 그럼 이제 0.5니까 0.5에 해당되는 값을 찾으면 되죠. 자, 이쪽에 있는 0.5나 이쪽에 있는 0.5나 같을 때니까 여기 얼마다? 0.1915가 된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전체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만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0.5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0.5에서 0.1915를 빼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좀 꼬이기 시작하면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시고,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값을 툭툭툭 집어넣으면 사실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60, 70% 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 개념에 대한 문제들은 천천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54페이지까지 54페이지 58페이지까지 합시다. 58페이지까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58페이지까지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어요. 양부 1, 2차도 풀어야 돼요. 1, 2차가 맞네. 1, 2차가 몇 문제지? 32문제. 그러면 필수 예제까지만 합시다. 54페이지? 54페이지까지만 합시다. (32부터 54까지)